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두통이나 감기처럼 흔하게 동반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가 아픈 허리 통증인데요. 허리가 갑자기 찌릿찌릿 아파오거나 허벅지나 종아리 그리고 발까지 저림 증상도 나타나는 등 좀 여러 가지 통증들이 수반이 됩니다. 휴식을 취해도 만약 나의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보셔야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 막막하기만 했던 이 통증, 오늘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면 좋을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통증 어떻게 조금 해결을 하면 좋을까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서 허리가 욱신거리거나 다리가 저리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주목을 해주시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계속해서 화면 상단에 저희 번호가 고지가 되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화면으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근우 원장입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른 아침입니다. 저희가 지금 8시인데 이른 아침이니만큼 이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왜 아침에 허리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제 외래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허리에 특히 많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한테 이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리는 거 이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수면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자세가 이제 옆으로 누우면서 무릎 사이에 이제 큰 베개나 쿠션을 이제 끼워놓고 주무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제일 나쁘게 이제 자는 경우에는 엎드려서 자는 거는 허리에 이제 제일 좋지 않습니다. 똑바로 누울 때는 무릎을 이게 세우는 자세, 무릎 아래쪽에 이제 큰 쿠션이나 베개를 놓고 자면 무릎을 좀 세울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무실 때 옆으로 눕거나 이렇게 할 때가 이제 허리 근육이나 이런 거 긴장도를 좀 떨어뜨리는, 그렇게 해서 편하게 잘 수 있는 그런 자세고요. 두 번째 경우에 이제 매트리스나 이런 것들이 아주 푹신푹신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래 사용해서 그렇게 생길 때는 허리를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잘 때는 잘 못 느끼는데 다음날 아침에 깼을 때 허리 통증이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10대나 20대나 이제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특히 아프다 그러고 저녁이나 이럴 때는 또 괜찮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척추 관절병증이나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그런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침에 유난히 좀 아프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MRI나 피 검사나 이렇게 해서 빨리 좀 진단이 되면 크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오래 이제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2가지 우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침에 허리 통증이 심한 분들은 좀 옆으로 돌려서 좀 곡선을 가지고 주무시거나 아니면 매트리스가 나의 허리를 받쳐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진단을 해봐라라고 하셨고, 척추 관절 병증, 이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빠르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더 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근우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확실하게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와 맞는 부분은 챙겨가시고요. 혹시 내가 궁금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또 개개인 맞춤별로 상담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이고요. 또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도 문자 메시지 신청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허리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이제
이제 척추, 뭐 C커브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척추의 구조부터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척추가 이제 앞에서 보면 일자 형태인데 옆에서 봤을 때는 이제 앞에서 뒤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형태를 유지를 해요. 이제 의학적 용어로는 이제 전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유지 형태는 이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사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안 생기는데 이제 사람 같은 경우는 직립 보행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이제 허리가 이렇게 앞에서 뒤로 굽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허리가 중심에서 전체 무게를 잡아줘야 되는데 전만이 유지가 되면 그 무게를 이렇게 분산을 하면서 허리 통증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고 네.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곡선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지 나에게 이제 이 직립보행을 하면서 오는 그 통증들을 좀 분산을 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허리가 보통은 원래 좀 튼튼하게 태어나서 이제 허리가 아프지 않다가 뭐 특별하게 다치지 않으면 건강하게 허리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좀 아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허리가 약해지고 병이 생기는 이유는 그냥 뭐 퇴행이다라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잘 모르는 그런 분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시술이나 주사를 받고 뭐 수술을 받고 깨끗이 좋아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나는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좋아졌다는데 자기는 이제 많이 남았다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통증의 원인이 좀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허리 통증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뭐 여기 다이어그램 보시면 뼈나 디스크나 이런 구조물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근육이나 인대 문제 때문에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신경 때문에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세 가지가 같이 있지만 어떤 것이 주된 거냐를 좀 알아야지 네. 어떤 통증은 이제 어떤 치료를 하면 좋아질 거다. 어떤 통증은 이 치료를 해서는 이제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면은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 세 가지의 질환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내가 가장 지금 아픈 이유를 좀 찾아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앞서 오프닝에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다리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허리에서 시작된 다리 통증인지 아니면 그냥 다리 통증인지 이게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다리 저림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신경통 관련된 다리 저림이나 다리 통증 같은 경우에 허리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 그걸 치료했을 때 좀 좋아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나이가 드신 이제 분들이 무릎이나 뭐 발목 아프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구별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다리 허리 쪽 때문에 이제 다리에 방사통, 다리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표현하는 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게 이제 다리 저림, 특히 뭐 신경통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린다, 쿡쿡 쑤신다, 당긴다, 찌르듯이 아프다, 뭐 다리 그쪽이 많이 부었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리를 만지거나 이제 가볍게 뭐 다리를 만졌는데 뭐 바람이 불어도 아프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 오듯이 쏜다라거나 뭐 통증이 갑자기 오고 다리가 한쪽 다리만 차갑다거나 뜨겁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다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다리 통증하고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 허벅지 후방 부위가 당긴다. 다리 통증하고 이제 허리 통증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에서 이제 신경이 한 대여섯 가지가 이제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각각 신경마다 다리에서 이제 분포하는 위치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신경들은 허벅지 전방 부위로 주로 가고 어떤 신경은 허벅지 외측방 부위로 가고 이제 어떤 거는 후방 부위로 갑니다. 어떤 건 엄지발가락 쪽으로만 딱 가는 신경들도 있어요. 근데 허리 쪽에서 아주 여러 군데가 다 나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된 신경을 따라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무릎 쪽만 딱 아프다라거나 난 무릎 전방 부위만 아프고 허벅지 전방 부위 이렇게 같이 아픈 게 아니고 나는 엉덩이랑 허벅지 뒤가 당기는데 무릎도 아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허리에서 오는 다리 신경통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네. 어떤 위치가 아프냐를 사실 중요시 좀 여기고 여쭤보는 이유가 이게 허리 쪽에서 오는 거냐 아니면 이제 실제 다리 쪽의 통증이냐를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다리가 아파서 좀 걸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함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까 부위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좀 여쭤보는 게 뭐 이게 계단 오르내릴 때 이제 아프신 건지 쪼그려 앉을 때 아프신 건지 이런 것들은 무릎이나 이제 관절 자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크고요. 허리 쪽의 문제일 경우에 걸을 때 이제 어떤 산소 요구더랄까 디맨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심해지면서 생기는 통증이거나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허리를 옆으로 비틀 때 이제 아파지는 거라든지 네. 똑바로 다리를 펴고 누울 때도 이제 신경이 쭉 스트레칭 되는 그런 자세거든요. 누워서 서서 다리를 들려고 할 때 이것도 이제 허리 쪽에서부터 신경을 쭉 스트레칭 시키는 자세예요. 네. 그랬을 때 오히려 아픈 거. 아.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허리 쪽 문제로 보고요. 잘 때 이제 아픈 거는 이제 아니면 또 뭐 무릎 굽힐 때 아픈 거 이런 것들은 꼭 허리 쪽 문제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소에 아픔을 느끼는 뭐 이 증상에 대해서는 말씀하시는 게 지금 너무 다양하고 허리랑 조금 관련이 있는 통증인지 아니면 다리 쪽으로만 좀 아픈지 이 부분을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아,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긴 한데 허리로부터 시작이 됐을까 해서 좀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뭐 간단히 몇 개만 이제 적어왔는데요. 이제 이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허리에 이제 묵직한 느낌, 통증이 보통은 다 있고요. 네. 이제 허리뿐만 아니라 엉치 부위나 뭐 허벅지나 종아리까지 통증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똑바로 다리를 펴고 눕는 것이 어렵다라거나 허리 앞으로 숙이거나 허리 움직이실 때 다리 쪽에 이제 방사통이 심해지거나 뭐 오래 걷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진다. 5분 이상 걷기 힘들다. 10분 이상 걷기 힘들다. 그럴 때 이제 다리 통증이 심해진다. 이런 것들은 허리 때문에 오는 다리 통증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아, 지금 똑바로 다리를 펴고 누워보시거나 아니면 허리를 숙이거나 허리를 좀 움직이면서 그때 다리 통증이 심해지는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생방송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근우 원장과 함께하고요. 오늘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저림,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허리가 묵직하고 뻐근하고 다리 저림이 시작됐다 이런 분들은 아직 병원에 가보지 못하셨다면 혹은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어떻게 좀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지 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을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활짝 열려 있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전화가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분과 고민을 한번 만나보고 또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평소에 네, 요즘 들어서 다리가 막 저리거든요. 네. 잠잘 때도 다리가 지근지근 저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어 다닐 때도 전에는 한쪽만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엉바지에서 허벅지 쪽만 이렇게 저렸는데 요즘에는 발가락까지 저려서 아, 네, 좀 고통이 심하긴 해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을 갔더니 뭐 허리가 뭐 조금 안 좋아서 그런다고 약을 먹었는데 그냥 똑같거든요. 똑같이 아파요. 네. 네. 좀 기분 나쁘죠. 네. 지금 시청자님 나이대가 어떻게 되실까요? 62입니다. 62이시고 이제 최근에 한쪽 다리만 좀 지글지글 거리다가 지금 왼쪽만. 발가락까지 저린다. 예, 약은 예. 우선은 차도가 없는 상태다라고 하셨는데 네. 원장님 어떻게 네. 조금 치료 방법을 좀 세워볼까요? 그게 이제 허벅지 뒤쪽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그러신 거죠? 네, 저린 네, 네. 위치가. 허벅지 앞쪽은 네, 아예 또 뒤에가요. 괜찮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렸을 때 이제 신경통 관련된 치료 방법들이 이제 먹는 약 중에서도 신경통 관련된 약이 있어요. 그런 약들을 이제 약이 다른 약들만 쓰셨는지 신경통 관련된 약을 썼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니 신경외과에서 약을 주셨거든요. 예. 그리고 그랬는데도 네 차도가 없었어요. 네 최근에. 허리 아픈 게 더 심하신 거예요? 다리 저린 게 더 불편하신 아니 거예요? 허리 아픈 거는요. 제가 이제 허리 썼을 때 아프거나 그러지만 다리 저리는 것은 계속 저려요. 그게 다리 저린 거가 이제 심하시면 네. 신경 주사하는 것이 도움이 꽤 되십니다. 그래서 신경 주사요? 네. 내가 어느 쪽 이제 신경이 문제인지를 좀 확인을 받으셔서 그쪽 네네. 주사를 해보시고 만약 신경통이나 이런 약들을 썼는데도 네네. 효과가 없으시면 네. 저 주사 치료를 먼저 받아보시면 효과가 좋으세요. 아, 예. 근데 선생님이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네. 이제
병원이나 의사마다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네. 진로를 보시면서 이게 네. 이제 허리 쪽에 이제 뭐 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신경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까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걸 먼저 좀 받아보시면 효과가 꽤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그 주사를 맞게 되면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맞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맞으면 조금 호전이 된가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많이 달라요. 네. 아. 어떤 분들은 한 번 맞으시고 아예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네네네. 어떤 분들은 네. 2번이나 3번이나 맞으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 뭐 척추 MRI나 이런 거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MRI상에서 심하게 이제 병변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주사 맞아도 네. 금방 다시 안 좋아질 게 좀 확률상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분들은 미리 네네. 말씀을 드리죠. 이게 이제 주사 네. 한 번 갖고 안 되실 가능성이 꽤 있으시고 이제 수술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아, 네. 드리고요. 그런 게 없으시고 이제 조금 경한 정도의 이제 질환인 경우에는 주사 몇 번 맞으시면 훨씬 네네. 좋아지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은 이제 주사 치료를 좀 권유를 해주셨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치료 계획을 네네.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상담을 전화상의 내용으로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진단의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권유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꼭 전문의와 꼼꼼한 상담을 통해서 또 치료 계획을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사 치료를 이제 권유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신경 주사라고 하면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게 병원마다 그냥 다 다른 건가요? 그런 명칭 같은 게? 아니면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병원에 가서 뭐 이런저런 주사 치료를 조금 권유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보실 수 있는 어떤 치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병원이나 의사마다 말하는 것이 사실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름들이 다. 네, 또 환자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때는 또 의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서로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용어가 이렇게 완전히 통일돼 있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어떤 특정 신경이라든지 여러 개 신경이라든지 여기에 주변 이제 염증이나 이런 것들을 씻어내주고 근데 뭐 경막 외 공간이라는 그 특정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주사를 넣어줄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다른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 확실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 질환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다 하면 병원에 다 안 갈래 하셨던 부분이 수술해야 된다더라라는 말씀이셨는데 뭐 이제는 뭐 수술 없이 좀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들이 좀 있나 봐요. 치료 방법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가 모식도로 갖고 온 게 이제 제일 아래쪽에 이제 예방 척추 근력 강화 이렇게 적어 놓은 거는 사실 통증이 거의 없으신 분들 예방의학 쪽에서 이제 주로죠. 이제 이 통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고 나서 더 통증이 다시 안 생기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통증이 있으면 이제 보존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이 사실 기본적으로 쉽게 받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신경 차단 주사 치료는 아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린 경막의 공간에 염증을 확 줄여주는 주사라든지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신경 주위에 이제 염증 세포나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겁니다. 네. 그거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 이제 경막의 신경 감압술 이제 표현하는 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신경 성형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척추관 뭐 풍선 감압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이제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카테터가 오른쪽 이제 요추 얇게 사진을 실처럼 보면 보이는 저게 카테터죠? 예. 그게 이제 뭐 한 20-30cm 정도가 되는 게 꼬리부터 자기가 원하는 위치, 그래서 5번, 6번이나 4번, 5번이나 이런 위치로 직접 들어가서 그쪽에 끝에 이제 2mm, 3mm 정도 티 움직이면서 그쪽에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준 다음에 약을 뿌려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간단하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들어가는 위치만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그쪽만 국소 마취를 하고 당일날 시술을 받으시고 당일날 이제 일상생활이 얼마든지 가능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 이 카테터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꼬리뼈 이제 국소 마취로 좀 진행이 되면서 그런 뭐 수술보다는 되게 이제 간단한 시술로 이제 해결이 된다는 건데 하지만 뭐 이런 시술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은 또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무슨 MRI라든지 이렇게 자세히 뭐 증상이나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게 이제 뭐 신경 감압술이나 신경 차단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능한 정도인지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좀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술이 심해서 병변이 정도가 심해서 수술이 필요할 정도인 경우에는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주사를 해보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다른 걸로 치료를 해보는데 잘 안 되실 확률이 있습니다. 수술까지 가실 확률이 있어요. 환자들에 따라서. 이런 심한 병변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네. 수술할 정도로 심한 병변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두 번째 이제 신경이 심하게 눌려 있어서 이제 보존적 치료만으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런 경우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죠. 여기 3번 뭐 이렇게 여러 번 다른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보존적 치료에도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받는 경우 특히 뭐 진료실에 오셨는데 다리 절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뭐 다리 쪽 허리가 아파셔갖고 당장 몇 분 걷는 게 힘드신 거죠. 그리고 뭐 그대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힘들어하시고 그냥 서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내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이런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다리에 마비나 감각 저하나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것은 허리 통증만 있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이런 거는 신경 증상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만약 허리 쪽에서 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가볍게 볼 증상들은 아니고요. 대소변 장애라고 그냥 적어놨지만 내가 저 소변 보거나 대변 볼 때 이제 대변 소변 나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기가 어렵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네. 저 항문 주위나 이제 허벅지 안쪽이나 이런 데가 감각이 이상하다 이런 네.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허리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처치를 안 해주시면 증상이 돌아오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심하게 지금 손상이 됐는데 허리 쪽에서 시작됐으면 빠르게 지금 수술이라던가 어떤 처치를 조금 좀 공격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다리 저림이 시작된 분들 지금 병원을 다니시고 있는데도 뭐 차도가 없으신 분들 굉장히 좀 다양한 사례가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 허리 통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나는 이 통증을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해야 될지 좀 막막하시다면 저희와 전화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근호 원장께서 친절하게 좀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지금 또 많은 분들의 고민이 들어오고 있어서 또 고민을 만나보고 갈 텐데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 걸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연결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허리가 아파서 뭐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이제 제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의사들은 허리 수술 안 한다더라. 허리 수술은 하면 안 된다더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이 허리 수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수술이 이제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고요. 수술이 아닌 이제 다른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척추 수술을 안 받는 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세요. 수술을 안 해도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병변의 질환의 정도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감압술 이제 신경이 눌려 있는 거 이제 MRI나 이런 거 봤을 때 거의 이제 목이 이렇게 졸려갖고 거의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신경이 눌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안 했을 때 이게 호전되는 정도가 이제 제한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바로 요 며칠 전부터 아팠다가 아니고 3개월, 4개월 오랫동안 아프셨고 신경주사나 이런 다른 치료들을 이미 여러 번 받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새로 신경 차단술이나 이런 걸 받으신다고 호전이 잘 안 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좀 수술 관련된 설명을 드리고요. 물리치료 운동하면 좋아진다. 이게 상당수는 물리치료 운동하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전문의랑 요 상담 받아보시고 어떤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쪽의 방사통이나 원인들이 서로 달라요. 근데 내가 이런 원인 때문에 주로 아픈 건데 다른 것만 주로 이제 치료를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한쪽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가 거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어떤 통증의 원인이 뭔지를 좀 살펴봐서 그거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면 일부 이제 통증이 남는 것도 있고 뭐 통증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다릅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척추 수술을 하는 게 이제 뭐 100명의 환자들을 이제 외래에서 봐도 그 중에 수술 관련된 거 설명을 드리시는 분들은 한 5명이나 뭐 10명 미만일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90명이나 이렇게 대부분의 환자들은 수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네. 다른 걸로도 많이들 치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모든 사람한테 전부 다 이제 동일시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술할 정도로 심한 병변이 있으면 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환자들을 좀 접근을 하고요. 수술을 할 정도로 심한 병변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수술을 하셔도 좋아진다는 증상이 이제 뚜렷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수술 자체를 아예 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상태인지 판단하는 것이 사실 중요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는 거는 수술을 권유받는 환자는 정말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5에서 10%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이 옛날에는 부담이 훨씬 컸는데 요즘에 수술은 이제 조금 더 절개 부위도 좀 적고 좀 회복 기간도 좀 짧고 이렇다고 하는데 좀 달라진 수술 방법에 대해서 들어볼까요? 이제 척추 수술이 예전에 뭐 10년 전 이때만 해도 뭐 흔하게 4cm, 5cm, 뭐 10cm 길게 이제 열어놓고 수술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돼서는 내시경이라든지 술기, 기술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면서 대표적인 이제 내시경이죠. 척추 내시경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이제 피부 절개도 많이 컸는데 손가락 굵기 정도 되는 그런 절개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적은 거의 절개 없이 내시경이 들어가는 공간만 있으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근육 손상도 그 정도 공간만 들어가니까 절개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손상도 거의 없고요. 출혈량도 이제 많지가 않죠. 많을 수가 없죠. 사실 출혈도 거의 없는 편이 많고 입원 기간도 젊으신 분 같은 제가 2박 3일이라고 적어놨지만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 하루만 지나도 그냥 가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태어나면 안 되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내시경이 예전 이제 기존 척추 수술하고는 개념이 많이 바뀐 건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바뀐 시술이 이제 수술이 단방향 그리고 양방향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단방향부터 어떤 분들에게 좀 가능한지 시술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게 단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는 이제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는 게 요즘 워낙 각광을 받고 좀 보편화된. 트렌드가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단방향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이제 꺼내놓은 건데요. 이 단방향이란 거는 단이 이제 하나잖아요. 네. 그 내가 보는 단방향 그 내시경술이라는 게 이제 꽤 오래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단방향이라는 게 환자들이 좀 제한적이에요. 여기 이제 적어놓은 거 보면 5번 요추 5번, 천추 1번 이 척추가 내시경 기구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쉬운 공간이에요. 다른 허리에 비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5번, 천추 1번 저 공간에 사실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튀어나온 이 디스크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머리 쪽이나 다리 쪽이나 위아래로 이제 이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저희가 뼈를 뭐 구멍을 내거나 이런 것들을 별로 하지 않고 해야 되는 환자들. 그러니까 사실 제한적입니다. 환자들을 선택을 할 때. 네.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5번, 6번, 5번 천추 1번의 디스크였고 아래 위로 이동이 심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마비나 대소변 장애나 이런 아주 심하신 경우에는 요 단방향 단방향은 척추 어렵다. 내시경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음 네, 치료 사례 사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볼까요? 그러니까 단방향은 저희가 이제 보는 이 뷰가 있잖아요. 보는 이제 동그란 저 화면 상태가 있는데 저기서 모든 척추 술기가 이루어져요. 저 구멍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이 외부에 있는 공간을 활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뼈를 일부 친다거나 내가 인대를 어느 정도 이상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사진 보면 이 디스크를 이제 발견을 하고 그 공간에 보이는 디스크들은
그 공간을 통해서는 제거는 쉽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양이 그렇게 많고 막 이렇게 심하고 하면은 단방향으로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사례와 함께 지금 살펴드리고 있는데 개인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조금 더 많이 하는 이 시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진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양방향이라는 게 이제 자기가 보는 뷰가 있고요. 그거 외에 다른 쪽에서 이제 기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뷰랑 상관없이 자유롭게 자기가 기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뭐 7cm든 10cm든 길게 이제 절개를 하고 할 수 있는 수술들을 자유롭게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랑 다르게 피부 절개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아래 화면이 이제 척추를 자기 쪽 말고 이제 반대편, 내가 이제 오른쪽 왼쪽이 둘 다 이제 증상이 있으신 그런 분들도 네. 있어요.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양쪽을 다 절개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수술이 아주 커지고 그랬는데 양쪽을 다 절개할 필요 없이 한쪽만 절개를 해도 반대쪽 이제 신경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안쪽에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신경들을 감압을 하지만 실제로 바깥쪽의 근육이나 인대나 이런 손상이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회복이 빨라요. 뭐 다음 날도 당연히 금방 걸으실 수가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이제 단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나 이런 거로는 힘듭니다. 이제 뭐 4번, 5번 위치한 거고요. 왼쪽 사진 보면 머리 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뼈를 많이 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단방향 내시경술은 힘들고요. 그 오른쪽 사진 보면 이건 단면인데 그 하얀색 공간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제 꽉 눌려 있죠. 이 압박이 심하신 정도기 때문에 또 이제 단순 내시경으로는 조금 힘든 게 있어요. 네.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치료는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데 예전처럼 뭐 절개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근호 원장과 함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있으신 분들 오늘 치료 계획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상단에 계속해서 번호와 문자가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척추 질환이 호전된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사례는 50대 여성분이신가요? 네, 이분은 어떻게 조금 호전이 됐는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 환자도 최근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이신데 51세 여성분이었고 마트에서 이제 주로 일어서서 뭐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이제 뭐 주사나 이런 시술을 받으셨는데 효과가 없으셔서 네. 저희 쪽에서도 이제 뭐 당장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신 상태에 그건 아니시니까 원하시면 이제 다른 주사를 맞으셔도 된다. 근데 또 주사를 맞았는데도 효과가 없으셨어요. 이 디스크가 이제 4번, 5번 디스크인데 왼쪽 사진 보면 아래로 조금 흘러 내려와 있고요. 오른쪽에 이제 단면인데 동그라미 친 거보다 바로 왼쪽에는 신경이 잘 보여요. 근데 동그라미 친 부위에도 원래 똑같이 이제 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어서 신경이 보이지를 않죠. 이러한 환자분이 왼쪽 허벅지 바깥쪽으로 해서 통증이 심해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고 이제 절면서 이제 들어오셨다가 내시경술을 받으면 이제 그 사진에서 위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신경 다발들 싸고 있는 막이에요. 네. 그 안쪽으로 이제 기구, 뭐 겸자라든지 기구가 들어가서 신경을 살짝 젖히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디스크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거를 해주고 되면 이전에 눌려있던 신경이나 이런 주위가 감압이 되면서 통증이 많이들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요 수술 전후로 해서 그 MRI 영상 단면을 보시면 왼쪽은 아까 그 사진인데 점이 이제 오른쪽 수술 후의 사진 보면 신경이 또렷하게 보이죠.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신경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를 해주게 되면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원래 신경이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어 있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다른 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주면서 좋아지게 돼요. 이것도 이제 수술 전후 사진인데 왼쪽에 이제 흘러 내려와 있던 디스크가 깨끗하게 제거된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시니까 사실은 조금 젊은 나이시긴 한데 어쨌든 이제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어서 이 시술을 받으셨고 지금 좋아졌다는 그 수술 이제 사례를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분은 이제 조금 비교적 고령의 환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78세 남성분이신데 한번 만나볼까요? 어떻게 치료가 좀 됐는지? 이 환자 같은 경우 이제
척추 전문의로서 봤을 때는 네. 치료가 상당히 어려운 환자예요. 그리고 이 환자 실제로 이제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서 두 군데서도 수술하기 어렵다. 다른 데 가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주사를 10번 넘게 맞아도 효과가 없으신 분이고 이제 오래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에 이제 뭐 아래쪽에 보면 이제 수술이 돼 있어요. 이미 네. 4번, 5번이나 이런 데는 나사 나사못이, 박는 예. 수술이 돼 있고 그 위쪽으로 이제 디스크가 심한데 2번, 3번이나 이런 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5년, 10년 전 요즘도 그렇게 많이들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 부위는 쉽게 이제 현미경이나 이 절개를 해갖고 수술해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아예 뭐 내가 관절을 전부 다 없앨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수술하기가 어려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왼쪽은 이제 단면인데 원래 신경 다발이 점점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게 없어요. 거의 꽉 눌려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고 오른쪽에도 보면 이제 아래는 이제 수술이 돼 있고 그 위도 안 좋으시고 그 위에는 이제 디스크가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물리적으로 눌려서 생기는 통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같은 경우에는 작은 절개를 이용을 해서도 네. 이제 뒤에 이제 관절이라든지 이런 근육이나 뭐 인대나 이런 손상을 최소화시켜 갖고 각도를 많이 낼 수 있어요. 내가 볼 수 있는 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젖히지 않고 디스크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나사 받거나 이제 큰 수술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쉽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수술 전에는 점이나 점점점처럼 이제 신경 다발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심하다가 수술 후에는 잘 보시면 척추 주위로 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신경들이 다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공간을 많이 만들었고요. 양쪽에 있는 척추 관절이나 이런 데도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거 보죠. 네. 이것도 이제 요 다른 이제 단면인데 아까 이제 보였었던 거에서 오른쪽에 이제 이게 수술 후인데 이제 디스크 있는 것도 상당수를 제거를 하고 뒤쪽에 이제 신경 많이 누르던 것도 제거를 많이 했어요. 그러네요. 예, 환자도 이제 증상이 이제 좋아지니까 네. 딴 데서 다 이제 못 한다고 아무것도 다른 치료를 해도 예, 휠체어 타야 되고 아예 정상적인 게 안 되시던 분이신데 고맙다고 하시죠. 이게 네. 이제 이후에 뭐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 오랫동안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수술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수술도 어렵다라는 뭐 이런 진짜 청천벽력 같은 이 말씀을 들으셔서 얼마나 좀 답답하셨을까 싶은데 어쨌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로 지금 좋아진 사례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효과는 다를 수 있는 점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허리 통증에 대한 고민 저희가 전화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의 전화 다시 한번 좀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요, 허리가 아픈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네. 한 6년, 7년 됐네요. 6, 7년 되셨고 예. 어떻게 아프세요? 허리가, 제일 처음에 이게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정말 서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아팠는데 병원에 가서 그냥 그거 왜 약물 치료로 좀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MRI 찍었더니 뭐 아무 그냥 수술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약물 치료만 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그냥 잘 지내고 있긴 그럼 하는데. 약물로 계속 버텨오신 거고. 네네네.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74세예요. 74세시고. 그러면 네. 정확한 상담은 원장님과 한번 전화를 연결해 드려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허리만 주로 아프신 거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약간씩 그래요. 그 허리야 뭐 어쩔 때 아프신데요? 허리가 그냥 일 다닐 때는 크게 이제 오래 걸으면 조금 약간 허리가 아프지만 일을 좀 한다든지 그러면 허리가 좀 많이 아파요. 일을 하시거나 하실 때, 움직이실 때 많이 일을 아프다. 하면 더 많이 아프고요. 이게 허리 통증이라는 것이 사실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MRI를 제가 네네. 사실 못 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네. 꼭 허리에 뭐 디스크라든지 이런 원인 말고도요. 네. 뭐 다른 이제 뭐 염증이나 다른 질환들 때문에 아프신 분들도 있어요. 드물게. 그런 경우에 이제 네. 허리 MRI 찍었는데 멀쩡한데 괜찮다. 네. 수술할 정도로 괜찮고 뭐 심하지 않다고 네. 하는데 환자분은 네.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네. 이건 사실 MRI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힘들고 그러지는 않아요. 네, 시청자님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많이 말씀해 힘들고. 주시겠어요? 네? 방금 하신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막 허리가 많이 아프고 쑤시고 그러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통증이 엄청 심하신 건 아닌데 6, 7년 정도 네. 동안 계속 고질적으로 지금 통증이 있고 약물 치료 네네네. 정도로 어쨌든 버틸 만한 정도시네요. 네. 6, 7년을 좀 약물로만 버텨오시는 상태면 지금 다음 단계 치료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내가 약에 뭐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 그리고 약을 다른 것 때문에 또 많이 약을 드시고 계신다 그러면 계속 약을 먹긴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약은 안 먹고 약은 주사 치료.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안 먹고 그냥 이 주사 치료만 조금씩 약물 하고 치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연령대가 이제 60, 70 이렇게 되신 분들은 네. 약을 쭉 드셔보시는 것도 하나 방법이세요. 아, 네, 주사 치료. 경구약을. 네네, 경구약을. 그래 이제 내가 아예 젊으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잘 못 드리지만 60, 70 되셨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약을 먹으면서 잘 지내실 수 있다면 그렇게 지내시는 것도 하나 방법입니다. 약도 네. 내가 약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 맞는 약을 잘 드시면요. 크게 부작용도 없이 통증 없이 잘 지내시는 네. 분들이 꽤 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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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실까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니까 MRI 찍으니까 4번, 5번이 조금 그렇다 그러대요. 그럼 병원에서는 네. 어떤 치료를 하자라고 좀 권유를 받으셨어요? 그냥 뭐 어떤 치료다 그냥 주사 치료만 아, 해주더라고요. 계속 주사만. 그러면은 이제 네. 원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주사 치료를 오랫동안 받아보셨으니까 74세 이 연세에는 먹는 약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심한,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주사 치료를 계속해서 받는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또 경구적인 방법을 또 제안을 좀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또 살펴보고요. 계속해서 문의 내용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소 침습이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어요. 뭐 근육이나 신경 손상도 최소로 한다라는 건데 최소 침습 수술법 저 처음 들어봤는데 어떤 것을 좀 의미를 할까요? 그러니까 최소라는 건 이제 아주 적게 한다는 거죠. 네. 침습이라는 거는 뭐 칼이 들어가든 주사가 들어가든 피가 날 만한 뭐 이렇게 뭐 환자한테 해가 될 만한 뭐 이런 것들이 침습이잖아요.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는 거 그런 걸 적게 한다는 건데 최소 침습이라는 용어는 사실 뭐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최소 침습이라는 용어는 이제 10년 전이라고 뭐 용어는 비슷하지만 그 지칭하는 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10년 전에 최소 침습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지금은 좀 오히려 더 큰 게 되고 최소 침습이 아닌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내시경술도 사실 최소 침습의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소 침습이라는 것들이 이제 뭐 다른 내시경술하고 다르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최소 침습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현미경을 이용을 해서 이걸 20배나 뭐 이렇게 아주 크게 확대를 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이제 4cm, 5cm, 이렇게 7cm 이렇게 길게 절개를 하던 거를 획기적으로 많이 줄였죠. 근데 이제 지금은 또 내시경으로 많이 대체가 됐습니다. 근데 환자분한테 양방향 내시경을 권유를 드릴 때가 있고요.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을 권유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재수술이라든지 유착이 심하다거나 피가 많이 날 만한 어떤 약이라든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절제술이 내시경보다 좀 더 나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시경 시술을 만나봤는데 또 이 방법이 또 맞는 분들도 계시네요. 요것도 이제 미세현미경 척추관 감압술도 이제 지금은 척추 내시경술로 많이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예전 같았으면 이제 크게 열고 양쪽으로 다 접근을 해서 이제 제거를 해야 될 게 이제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한쪽에서 이제 20배 이상 이제 확대를 해갖고 네. 조그만 절개를 이용해서도 많이 됐죠. 이것도 이제 내시경이 주된 치료가 권유드린 분들이 있고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치료하는 것이 주된 경우들이 있고요. 다음.
척추 유압술이라는 수술은 이제 대부분은 나사 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압을 필요로 한 경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일부는 내시경이 대체를 하고 있고요. 일부는 아직까지는 이제 내시경 갖고 안 되는 분들은 척추 유압술을 최소 침습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아까 전방곡을 유지를 해주고 이제 커브를 유지를 해주는데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거는 전방 앞으로 이제 전이는 어긋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척추가 제대로 쌓여있지를 못하고 앞으로 어긋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자기 원 상태로 돌려놓으려 그러면 감압술, 뭐 추간판 절제술 이런 걸로는 불가능해요.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협착증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관절을 일부 이상 쳐야 되는 경우에는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이라고 하는 것도 관절염의 일종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앞서 통증의 원인이 이제 신경통이 아닌 경우들이 꽤 있어요. 네. 내가 신경통만 이게 치료를 하시면 이 추간판 변성증의 경우에는 분명히 통증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것까지 치료를 같이 받으시려 그러면 척추 유압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다음. 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우선은 시술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소 침습으로 미세 현미경 그리고 척추 유합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뭐 너무나 증상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의와 이제 상담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시술 방법이 뭔지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지 잘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병원에서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이제 앞두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저희 방송 함께 하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점들을 조금 유의를 하면 좋을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유의점.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지만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척추 수술이라는 것도 아주 스페셜리티가 상당히 강한, 그러니까 다른 이제 척추 전문의가 아닌 사람이 쉽게 이제 수술하기 힘든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척추 수술하는 전문의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으면서 그 병원에서 수술 하는 이제 그 개수라든지 수술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정형화가 됩니다. 어떤 시스템화가 돼서 이런 어떤 수술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술 전후라든지 수술 중간에도 이게 딱 정형화가 딱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딱 받고 환자분이 딱 태어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 병원일수록 어떤 수술 중이라든지 수술 후의 문제점,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적고요. 수술 이후에 관리하거나 수술 전에 환자분이 불안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관리가 잘 되고요. 이런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술 경험이 많은 술자 그리고 병원의 치료의 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곳을 좀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근호 원장과 함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한 장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정말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근호 원장님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본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며 또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